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드디어 선생님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자율과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고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거겠지만, 선물 환율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거, 또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또 복습을 또 해주셔야 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경제한마당 4회 22번 문제인데요. 자, 외국에 투자할 때는 환율의 변동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었을 때 규민이는 이자율이 10%인 우리나라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고요. 민우는 동일한 금액을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1년 후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변했는데 규민이와 민우는 같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다. 자, 이때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냐? 자, 이자 소득에 대한 조세 없고요. 환전 수수료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규민이가 우리나라 국내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원리금 하고요. 자, 민우가 미국의 1년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금액을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미국의 정기예금 금리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규민이부터 가봅시다. 규민이. 자, 규민이가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원금이 A1이라고 할 때 자, 규민이가 우리나라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은 원리금이 얼마냐면은 1 플러스 0.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민우는요. 동일한 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동일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금액. 자, 민우는 A1을 자,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은 원화로 가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달러화로 바꿔줘야 돼요. 자, 달러화를 바꿀 때 환율이 적용되죠. 자, 이 환율이 얼마입니까?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었어요. 자, 1달러가 1,100원이다. 1달러 살려면은 1,100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1원은 얼마예요? 1원은 몇 달러예요? 1원은 얼마냐면은 1,100분의 1달러죠. 그죠? 근데 A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1은 1,100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A1은 달러로 고치면 얼마냐면은 1,100분의 A 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1,100분의 A 달러가 미국 정기예금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된 이자율을 받겠죠? 자, 미국에서 약속한 이자율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1 플러스 R 하면은 원금 1,100분의 A1 달러, A 달러죠. A 달러 더하기 1,100분의 A 달러 곱하기 R, 약속된 이자율을 받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원화로 환산이 돼야죠. 자, 원화로 다시 환산이 돼요. 자, 원화로 환산이 될 때 뭐라고 했냐면 1년 후에 1달러가 1,000원으로 변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은 1달러가 1,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값 자체는 얼마가 돼요? 이게 달러니까는 1달러가 1,000원이니까 1,100분의 A 달러 곱하기 1 플러스 R은 어떻게 되냐면은 1,100분의 A 곱하기 1,000이죠? 자, 곱하기 1,000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빨간색 여기 있네요. 자, 얘하고 자, 얘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1 플러스 0.1 하고요. 자, 1,100분의 1,000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A. 자,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 없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1.1이죠. 1.1은 1,100분의 1,000 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자, 11분의 10인데요. 자, 여기에 싹 왼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11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1 플러스 R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0분의 11은 얼마예요? 1.1이죠? 그러면 1.1의 제곱은 1.21이 되겠고요. 자, 1이 이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R 값이 나왔네요. 정기예금 금리. 자, 그러므로 미국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는 0.21이고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21%다. 21%가 어디 있어요? 4번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이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우고요. 지우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다음 문제. 자, 금융시장에서 선물환이란 자국 및 외국 통화를 대상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 만기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설정된 특정한 가격 또는 환율로 거래하는 파생 금융상품을 말한다. 야, 도대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선물환의 균형 가격. 자, 선물환의 균형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 즉, 균형 선물 환율은 현재 시점에서 자국 통화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와 여기 A라고 보세요. 자, A라고 표시할게요. 현재 시점에서 자국 통화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자, 요거 하고요. 자, B예요. B. 동일한 투자 금액을 외국 통화로 환전하여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자,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외국 통화로 환전하는 거 1번. 그다음에 외국에 투자한 후 요걸 다시 2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꾼 다음에 자, 외국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만기에 자국 통화로 다시 환산하는 경우. 자, 이게 3번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요. 우리나라 돈을 달러, 외국 돈으로 바꾸고요. 그걸 가지고 달러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만기에는 다시 원화로 바꾼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자국 통화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이 값이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뭐라고 한다? 균형 선물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이랬을 때 현재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에 대한 1년 만기 수익률은 각각 5%와 1%라고 하고요.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라고 했어요. 자, 환전과 관련된 비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수민이는 현재 1,000원을 원금 1,000원이죠. 자, 원금 1,000원을 국내와 미국 채권 중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수민은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과 관련된 투자 위험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스터 카라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답니다. 자, 문제도 길고 복잡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 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균형 선물 환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균형 선물 환율. 자, 균형 선물 환율을 하려면은 A, B를 다 해야 돼요. 그죠? 먼저 A부터 구해볼게요. A는 뭐였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자국 통화로 국내에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수민이는 1,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000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국내에 투자하면은 얼마래요? 수익률이 국내 채권은 5%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 플러스 1년이니까 0.05%.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050원이죠? 자, A는 1,05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국 통화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자, 이제 B를 해야 돼요. B. 자, B를 1, 2, 3으로 나눠서 합시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외국 통화로 환전. 그러면 1,000원을 자,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환율이 얼마랬어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1,000원은 1달러가 1,000원일 때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달러 이렇게 됐네요. 자, 두 번째 1달러를 외국에 투자한답니다. 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미국 채권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달러를 투자하면은 1년이 있으면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냐? 1%의 수익률을 준다고 했으니까 0.01. 자, 여기까지 됐죠? 자, 3번.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만기에 자국 통화로 다시 환산해야 돼. 그러면 달러 1 플러스 0.1, 1.01이 다시 원화로 환산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가 다시 원화가 될 때 환율이 적용돼야 되는데요. 자, 이때 환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선물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선물환율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선물환율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그냥 아무런 문자로 봅시다. 그냥 우리 F라고 할게요. 그러면 3번 쓰면 여기다가 3번 쓰면은 1 플러스 0.01에다가 이 선물환율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1달러 얼마, 뭐 1달러 1,020원, 1,030원, 1,040원, 1,050원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거예요. 자, 곱하기 F 하면은 이게 이제 원화가 된 겁니다. 1, 2, 3에서 이제 다시 원화가 된 거예요. 자, 얘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뭐랑 같아요? 자, 얘랑 같을 때 균형 선물환율이 구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뭐랑 같냐면은 1,050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 나왔어요. 자, 이 F 값이 나오죠? 그죠? 지금 F 값이라는 거 얼마예요? 1,050원을 1.01로 나눈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1,04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 F 값이 1,040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얘기할게요. 요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지워서.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건데요. 1,040원이면은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원리금하고, 자, 미국 돈으로 바꾼 다음에 미국에 투자한 다음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서로 같다. 이런 거예요. 그죠? 1,040원일 때. 근데 만약일 때 1,040원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환율이 1,040원보다 크면은 미국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선물환율이 1,04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 막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로 환산이 되겠죠. 그죠? 환전이 되겠죠. 근데 1,040원보다 작으면, 선물환율이 1,040원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국내에 채권에 투자하는 게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50원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1,040원보다 작으면은 환율이 1,040원보다 작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외국에 있는 돈들이 국내로 막 들어옵니다. 왜? 국내 채권을 샀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자, 균형 선물환율은 1,010원이다. 자, 우리가 방금 구했어요. 균형 선물환율 얼마라고요? 1,040원 정도, 약 1,040원이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수민이 국내에 투자한다면 1년 후에 원리금은 1,050원이다. 자, 국내에 투자했을 때 원리금은 1,050원. 됐죠? 디귿. 현재 선물환율이 1,030원 원달러이고 선물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선물환율은 향후 상승할 것이다. 자, 1달러가 1,000원이라는 현재 현물환율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1,030원이 되면 선물환율이 1,030원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국내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돈들이 국내 채권을 사기 위해서 막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근데 들어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온과 동시에 1,030원짜리 선물환을 막 사야겠죠. 그죠? 자, 1,030원은 지금 균형 환율보다 밑에 있으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고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1,050원을 받아서 다시 미국 달러로 바꿀 때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30원일 때는 외국 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내 채권을 많이 사고요. 삼가 동시에 채권을 구입한과 동시에 1,030원짜리 선물환을 막 살 겁니다. 그러면 1,030원짜리 선물환이 어떻게 돼? 많이 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죠? 자,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균형인 1,040원까지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30원 달러이고 선물 환율이 1,030원 달러이고 현물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선물 환율은 향후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맞죠? 어디까지 올라간다? 1,040원까지. 선생님 요거를 다시 한 번만 그려줄게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쉬울지 몰라요. 자, 선물안에 대한 수요고요. 선물안에 대한 공급이에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이 균형점이죠. 자, 이 균형점에서 환율이 얼마예요? 1,040원이에요. 그죠? 근데 1,030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1,030원이면 이 수준이에요. 1,030원이면 이 수준이죠. 자, 1,030원 상태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1,030원 선물안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1,040원까지. 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요. 미스터 카라가 제시한 선물 환율이 1,050원 달러이면은 자, 1,050원이라는 거는 1,050원이라는 거는 1,040원보다 높잖아요. 그죠? 자, 1,040원보다 높으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1,050원 달러라면 수미는 투자 전액을 국내에 투자할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맞는 건 뭔가요? 자, 니은하고 디귿하고 이렇게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계산 과정도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 좀 해주세요. 꼭.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경제 한마당 6회 36번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자, 대차 대조표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용어부터 알려드릴게요. 대차 대조표는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재무 상태표. 자,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표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고요. 자, 대차 대조표는 옛날 용어예요. 자, 설명이 나옵니다.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규모를 정리한 표이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자, 자산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은행의 자본금은 은행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지급 불능을 방지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대차 대조표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조금 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재무 상태표란 무엇이냐 도대체? 자, 재무 상태표는요. 개인 또는 기업, 뭐 가게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집도 가게도 될 수 있고요. 자, 말 그대로 재무에 관련된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하고요. 대변으로 나눠져 있어요. 차변에는 뭘 써주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자, 자산이라고 쓰고요. 자, 내가 어떤 걸 자동차 몇 억짜리 걸 가지고 있다. 오, 자동차가 몇 억이면 엄청나는 건데 아무튼 자동차 몇 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금액이 얼마 된다. 이렇게 종류와 그 다음에 금액을 써주는 거고요. 자, 대변에는 이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은 누구 돈으로 산 거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돈으로 산 거, 네 돈으로 산 거야? 아니면은 빌려서 산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의 돈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채. 부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저번 시간에 채권하면서 물어봤죠. 자, 부채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돈, 그 남의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이 되는 거고요. 자, 남의 돈이 있으면 내 돈도 있죠. 자, 내 돈은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항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자산의 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대변, 차변의 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플러스 자본하면은 대변의 합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집이 있는데요. 3억짜리 집입니다. 자산의 종류와 금액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3억짜리 집을 누구 돈으로 구입했느냐? 내 돈으로 구입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돈을 빌려서 구입한 거냐? 자,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은행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린 걸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자, 돈을 1억만큼 빌렸다. 그러면 1억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남의 돈이죠. 자, 부채 항목이 써주는 거고요.
자, 내 돈도 들어갔습니다. 내 돈 자본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자, 2억만큼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남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 요거만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나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은 남의 돈으로 샀고 2억은 네 돈 가지고 산 거구나. 자,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씁니다. 자, 차변과 대변을 구해볼게요. 차변은 3억이죠. 자, 3억.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고 그랬죠? 1억 플러스 2억. 그래서 3억. 자, 자산이 아까 차변이었죠? 자, 부채 플러스 자본이 이게 대변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대변에 아까 차변에 하면 같다.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라은행의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자산으로서 현금 및 예치금이 2억 있고요. 유가증권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증권이 3억을 가지고 있고요. 대출채권이 있는데요. 이 대출채권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빌려준 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둔 돈. 자, 대출해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출채권이라고 합니다. 15억이 있어서 총 자산이 20억이에요. 자, 근데 총 자산 20억 중에 남의 돈은 얼마고 내 돈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 남의 돈은 얼마 있을까요? 자, 은행 예금으로 16억이 남의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내가 빌린 돈 2억 있다. 선생님, 은행 예금이 왜 은행의 부채인가요? 자, 예금 받은 돈은 은행이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되는 거예요.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억 은행 예금 부채가 되고 차입금 당연히 부채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총 부채가 18억이고요. 내 돈은 꼴랑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자, 은행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부채 및 자본의 합 20억. 그다음에 자산의 합 20억인데요. 자, 나를 보시면 1년 후에 경기가 나빠져서요. 나라은행이 대출채권 1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됐대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나로 인해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대출채권 1억을 상환받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자산 중에 1억이 날라간 거죠. 그죠? 자, 돈 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러면은 대출채권이 얼마가 돼야 돼요? 15억이 아니라 14억이 돼야 되고요. 자산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20억이 아니라 19억이 돼야 되죠. 자, 차변이 변했으니까 대변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도 19억이 나와야 되는데, 자, 부채가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자본 항목에서 줄여야 될까요? 자, 부채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죠. 자, 그러니까 18억은 그대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1억만큼 줄여야 될까요? 자본금이 2억에서 1억으로 줄고 대변의 합도 19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세요. 자산이 감소한다? 20억에서 19억으로 감소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 맞죠? 자, 부채가 감소한다? 아니죠. 부채는 그대로 18억 그대로예요.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소했으니까 자본이 감소한다. 이거 맞죠? 벌써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억 디귿. 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 자, 자산분의 부채가 감소하냐고 물어봤어요. 부채는 18억으로 변함이 없죠? 근데 자산은 1억만큼 감소했잖아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감소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기억하고 지읒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좀 지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네요.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문제 좀 더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대차대표 재무상태표는 그대로고요. 자, 나 상황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자, 다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채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자, 요 규제라는 건 뭐예요? 자본금은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요. 대출채권의
빌려준 돈의 몇 퍼센트? 10% 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새로운 규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면요. 대출채권이 15억. 자, 대출채권이 15억이었어요. 15억 원인데, 자, 대출채권 1억 원을 상환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본금은 최소한 대출채권의 10%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자,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최소 1억 4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출채권이 1억 상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도 1억 원만큼 날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지금 최소 자본금이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를 충족 못하고 있어요? 0.4억 4천만 원만큼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기에서 골라라. 그런 얘기예요. 자, 기억을 볼까요? 기존의 대출채권은 상환받는다. 자, 14억에 10% 1억 4천만큼 자본금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대출채권은 상환받으면 어떻게 돼요? 4천만 원만큼,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만큼 상환받으면 자본금이 1억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자, 기존의 대출채권을 상환을 받는데 얼마 이상 상환받으면 된다? 4억 이상 상환받으면은 굳이 자본금을 늘리지 않아도 이 규제를 그대로 규제에 맞춰서 은행이 경영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출채권 상환받는다, 4억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뭉뚱그려서 대출채권 상환받는다, 이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린다. 만약에 대출채권을 상환받지 않으려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을 늘려주면 되죠. 얼마만큼 늘리면 됩니까? 0.4억 4천만 원만큼 늘리면 되죠. 자, 그러니까 내 돈을 늘려, 자본금이라는 건 자본 항목은 내 돈이죠. 자, 주인 돈을 늘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린다. 최소 발행해야 될 주식 금액, 발행 금액 얼마예요? 0.4억 4천만 원 이상 발행을 해야겠네요. 그죠? 이것도 맞네. 디귿,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다. 자, 현금 및 예치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및 예치금이 줄겠죠. 그죠? 대신 또 뭐도 줘요? 줄어요? 차입금도 줄죠. 자, 얘는요, 여기다 쓸게요. 자산도 줄고요. 자산도 줄, 현금 및 예치금이란 자산도 줄고요. 자, 부채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대출 채권하고 자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 자, 리을이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추가로 예금을 유치한다. 추가로 예금을 유치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로 예금을 유치하면 은행 예금, 부채가 늘어나죠. 그죠? 예금만큼 뭐가 증가할까요?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금 가지고 유가증권 샀으면 유가증권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추가로 예금을 유치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대출채권과 자본금하고는 또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맞는 게 뭐예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5개의 강좌를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 기본 개념부터 화폐 금융과 관련된 기출문제 4강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의 양도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진짜로 어려워하는 문제는 또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은 이 강좌가 마중물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좌를 기초로 삼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다면은 내년 2월 달에 경제 한마당 시험 볼 때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보낸 5시간, 5강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